적동의 세월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도시 부산. 그 중에서도 부산을 가장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면 국제시장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피란민들의 치열했던 삶이 녹아있는 곳이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억척 아낙네들이 있던 곳입니다. 돛대기 시장의 원조, 부산 국제시장으로 떠나봅니다. 부산 중구 신창동.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이 줄지어 있는 이곳은 부산 최대의 재래시장인 국제시장입니다. 지금이야 국제시장이라 부르지만 이곳이 처음 형성됐을 무렵 사람들이 부른 이름은 돛대기 시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돛대기라 하는 말은 우리 말이 아니고 그 원형이 일본 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우리 말에서는 싸그리 싹 썰어서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말에 대한 근원을 다 풀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짐작한데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많은 물건들, 뭐 종류 크고 작고 색깔이 뭐 이러쿵 저러쿵 또 그리고 뭐 그것의 그 값이 뭐 비싸고 낮고 또 여러 가지 품목 할 것 없이 싹 썰어가지고 한꺼번에 썰어가지고 물건을 흥정하는 우리말로 하면 도골이라 하는 말, 도골이라 하는 말에 가까운 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부산이 일본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됐기 때문에 우리말 속에는 많은 일본 말이 잠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말이 통용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말로 잡았다, 챙겼다는 뜻의 돛다라는 말이 돛대기의 어원이 됐다는데요. 경매 현장에서 낙찰을 보았다는 의미로 돛대기 시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이곳이 시장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광복 이후였는데요. 시장이 형성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에 국제시장이 시작된 것은 저렇게 도거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것이 일본 사람하고 가까웠던 일본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항구와 가까웠던 것, 또 그리고 그러한 그 일본 사람들의 행적이 많이 남아있고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또 그리고 물건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것, 물건을 조달해 가는 것은 그때의 전쟁 막 입하지, 또 그리고 해방이 막 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어떤 뭐 해방과 더불어 들어온 물자, 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물자, 이런 것들이 흥청거리는 곳이 어디냐면 부산역 근처였습니다. 부산역이라 하는 것은 지금의 부산역이 아니고 지금 그 국제부도 그 앞에 세관 앞이 그게 부산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역 바로 인근에 있는 계단에 주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게 40계단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40계단 그 원수에 그렇게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런 물건들은 내놓고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짝 파는 거란 말입니다. 퍼덕 팔고는 치워버리고 펄컥 팔고는 치우고 그랬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다가 그 자리에서 너무 협소해지니까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긴 곳이 지금의 국제시장이 된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곳 공터에 천막을 치고 판자토막을 붙여 만든 노점상들을 하나둘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국제시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광복이 되자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이른바 전시 통제 물자가 한꺼번에 나와서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게 된 건 한국전쟁 직후부터인데요. 밀물처럼 밀려든 피란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초창기 장사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뭘 이렇게 통을 하나 놔놓고 우리가 흔히들 일본말로 다라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그 함석 같은 탕에다가 네모제의 판자를 넣고 가위에다 물건을 얹어서 파는. 그렇지 않으면은 바닥에다가 뭐 신문지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돌가루 종이 같은 거, 또 뭐 조금 괜찮은 거는 뭐 천막 같은 걸 깔아놓고 거기에 얹어놓고 물건을 파는. 우리가 흔히들 시골장의 난장판에서 보는, 난장터에서 보는 그런 형태가 제일 처음에 일어섰었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또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밑에 뭐 평상같이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변해서 이제 점포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점포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모두 판자로서, 나무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기도 하죠.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터라 제대로 된 점포는 고사하고 좌판 하나 얻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요. 초창기엔 대부분의 상인들이 물건을 어깨에 둘러매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1978년부터 국제시장에서 일해온 김순주 씨.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엔 오히려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미군이 진주하면서 군용물자와 함께 온갖 상품들이 부산항을 통해 밀수입되었고, 이 밀수품들은 국제시장에서 주로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부산에는 조금 그 밀수품이 좀 많이 성할되고 돼서, 그때는 우리나라 이런 지금 현재는 이런 우리나라 물건이 정말 뭐 세계를 압도할 만큼 좋은 재질이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때는 아무래도 물건이 조금 질적으로나 이런 게 외국에 비해서 떨어지고 하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뭐 밀수품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물량은 작고 살려는 사람은 많고 하니까 서로가 그 물건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미군용 깡통 음식과 모포, 군복, 군화와 양담배, 이처럼 미군 부대에서 몰래 빼내온 군수품이 국제시장의 주요 상품이었습니다. 밀수품이 영도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영도에 지금 해양대학이 있는 조도에 밀수품이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 내려진 밀수품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국제시장에서 또 다시 또 전국으로 내려 팔려야 되는데, 밖에 내놓고 팔지는 않죠. 숨겨뒀다가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팔고 또 넘기고, 아니 또 숨겨두고 넘기고 팔고, 이런 밀수꾼으로 갖다 밀수품으로 갖다 단속하는 사람들은 세관원이란 말이야. 세관원들하고 그냥 그 숨바꼭질 하는 거죠. 헌병들이 오면은 덮어놓고, 헌병들이 돌아가면 피해놓는 흔히들 말 떴딱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 한 사람 저쪽 하나에서만 헌병이든 단속방이 딱 나타나면 떴딱 하면 막 거기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면 막 그 많이 진일되게 싹 없어져 버리고 다른 물건에 싹 올려주고 하는 아주 번개같이 물건들도 바꾸기도 하고 말이죠. 장사하는 그 장사 술법을 보이던 것이 바로 국제시장이었죠. 그나마 점포라도 있는 상점은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이었지만, 노점 상인들은 벌금에 물건까지 빼앗기는 일이 허다했는데요.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는 다음날 어쩔 수 없이 노점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국제시장 1세대 상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온 중년의 상인들. 까마득한 과거가 어찌 보면 장사꾼으로서는 부럽기도 한 시절이라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내가 1층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때 오니까 앞집에 오니까 한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르신 얼마 됐습니까 하니까 10년 됐다 했어. 그래서 속으로 야 10년도 어떻게 한 집에 있노 이랬는데, 그 세월이 지금 그막 30, 한 7, 8년 지나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는 지금같이 뭐 우리가 9시 나오고 10시 나오고 아니고 아침 출근 시간이 보통 7시, 퇴근 시간 9시 반, 10시,
뭐 명절은 아예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실제 이제 시장에 딱 왔을 때는 딱 보면 사람 머리밖에 안 보였어요. 그 정도 사람 많이 다녔는데 지금 나가 보면 지금 요 근래는 조금 좀 많아진 편이지. 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갈치 시장이라든가 영도다리라든가 부평동 이제 야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외진 많이 오는 그런 정도죠 지금은. 그때 하고 지금 비교는 아예 할 수는 없고 그 당시는 우리가 한 점포 하라면은 이제 두 칸, 그런 한 4평 되면은 그때 종업원들이 한 5명씩 있어요. 그 당시는. 그 지금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지금 18칸 쓰는데 부부 둘이 산다고 지금 장사를. 그만큼 손이 없다는 얘기 지금 자체가. 도떼기 시장 상인들은 1946년 5월 자치조합을 결성하고 1948년 4월 5,000평 부지에 1,200개 점포를 만들어 자유시장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국제시장으로 바뀐 건 1950년부터입니다. 전성기는 지금은 현재는 국제시장은 완전히 그냥 막 진짜 힘든 이런 상황인데 전성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국제시장이라 하는 이런 이름으로 모든 이런 시장이 잘 형성되고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찾는 이런 국제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시장도 많이 큰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큰 시장이 생기면서 이 재래시장이 좀 낙후되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더 점점 힘들고 있는 게 이 국제시장입니다.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곳은 더욱 활기를 띄어갔습니다. 전쟁통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숨쉴 틈을 만들어준 곳이 바로 국제시장이었던 셈인데요. 1세대 상인들은 그렇게 번 하루 일당을 곡식으로 바꾸어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기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고 차차 이제 이 뭐 슈퍼 같은 거 생기고 이런 큰 백화점이 생기고 뭐 이런 큰 사람이 자연히 그 쇠퇴되고 국제시장이 옛날에는 이런 빈 전방이 공실된 전방이 없었거든. 사람이 꽉 차고 뭐 그냥 왕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는 뭐 외제 물건도 많았고 여기 시장에 사람이 아주 득실거렸으니까 한마디로 시장에 뭐 사람을 꽉 찼지. 지금은 뭐 그때하고는 아주 대조적이니까. 그때 당시는 여기에서 모든 물건들이 지방으로 다 나가고 그래 했지. 내가 그때 이 국제시장에 발 디뎠을 때는. 시장으로서의 모습이 갖춰졌을 때는 철물이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을 정도인데요. 공예품, 문구, 주방기구, 침구류, 양품점, 가전제품, 기계공구 등 점포 수가 모두 1,489칸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장이 형성될 때는 철물 쪽으로 자동차 부품 같은 데 있었는데 전부 다 나가고 또 사상 같은 데 새로 시장이 생기고 하니까 그리 다 나가고 하니까 지금 별로 많이 잘 쇠퇴해가지고 호수 그리 안 많고 그 당시에 내가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소위 그 상품들이 부산 국제시장에서 지금 서울로도 다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이 이제 부산에 국제시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항구를 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수복돼가지고 다 올라가고 하니까 그 상들은 거의 다 그 피난온 사람들이 상술도 좋고 하니까 그 상들이 많아서 전부 서울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의 이제 지방시장으로 전락을 했지. 한일합섬, 동양시멘트,
고려해운 등을 세운 회장들도 바로 이곳에서 기반을 마련한 거상이었습니다. 이후 70년대에도 명절 때가 되면 남해, 거제의 도매상들이 배를 대절해와 사나흘씩 묵고 가면서 물건을 장만해 갔다고 합니다. 일제 때는 지금의 국제시장에서 길 하나 건너 서쪽의 부평시장이 부산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국제시장이 이를 능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장 질서가 잡혀가던 국제시장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발생하는데요. 1953년 1월 30일 널빤지 가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던 국제시장의 어느 술집에서 화재가 났고 이는 삽시간에 시장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목노수 주점에서 일어납니다. 술집에서 조그마한 술집에서 나무로 만드는 말이죠. 나무도 암벽이라든지 나무 판자집으로 만드는 그런 춘향혼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목노수 술집이 있었어요. 그 술집에서 불이 나게 되는데 이게 촛불이 넘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리고 등잔이 넘어졌단 말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불씨가 넘어져서 순식간에 불이 번쩍이 되는 것이죠. 모든 소재들이 종이라든지 또는 판자,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짝 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12월 달에 추울 때에 모두 춥다고 말이죠. 불 피운다고 난로도 피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번지는 거죠. 6,800여 세대 이재민이 약 2만여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해액이요. 약 1,400여 원이라고 했으니까 1,400여 원을 갖다가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지금 당장 제가 환산하기가 힘이 듭니다만은 그런 돈들이 불씨에 타버리고 말았죠. 부산 시내 소방차가 총출동하고 미군 소방차까지 동원되었지만 끝내 사나운 화마를 잡지 못해 국제시장은 거대한 잿더미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지만 상인들은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 오늘의 국제시장을 세웠습니다. 전국에서 부산 국제시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서 도매가 되고 이제 안경, 도기, 이제 주방용품, 그다음에 이불, 또 모자, 지금도 아주 이제 대량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아주 좋은 그 상품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 이후엔 외국 관광객과 선원들의 쇼핑 장소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90년대 초 러시아와의 국교 정상화로 보따리 장수들의 주요 상품 구입처로 등장하는 등 반짝 러시아 특수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의 등장 이후 예전의 영광만큼은 아니지만 각 공구별로 취급 상품을 전문화하면서 여전히 부산의 대표 도매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해온 상인들로서는 시장의 역할이 점차 쇠퇴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는데요. 시작할 79년,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물가가 물자가 딸리는 이런 쪽이니까 그 장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건만 사면은 마진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5, 6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지금 와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많고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생필품 같은 게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옛날 우리가 배울 적의 장사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모든 게 너무 많이 틀리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서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뭐 판매라는 게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재래시장이 말 그대로 옛날 재래시장 모습을 찾기는 지금은 조금 사실은 힘드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들은 손님들의 발길을 모으기에 충분합니다. 예전에 비해 손님이 줄었다고는 하나
지금도 하루 이용객이 10만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국제시장은 아무래도 물건이 일반 가게보다는 다양하게 많고 또 다양한 제품들이 이쁜 게 많고 여러 가지로 국제시장이 좋은 점이 이제 일반 가게가 뭐 꼭 내가 필요한 게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가지가 다 있으니까 한 군데 오면 구입을 다 해갈 수 있고 국제시장이라는 데가.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나오면 오만 제품을 다 어디서든지 내 필요한 걸 구입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시장에 오면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오고 다른 사람들은 백화점이 뭐 좋은 물건이 있어서 가지만 우리는 백화점 거의 안 가다 보니까 옷도 국제시장, 그릇도 국제시장, 뭐 모든 국제시장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최대의 재래시장.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먹자 골목입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난 뒤 출출해진 속을 달래기엔 이곳이 안성맞춤인데요. 그래서인지 거리 곳곳에서 먹거리를 즐기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아리랑 거리를 중심으로 비빔당면 골목과 팥빙수 골목 등이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굳이 이제 물어서 이게 전통을 찾아온 게 일단은 뭐 할머니가 해주는 그 맛도 그대로 나고 얼음 돌아가는 것도 보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달지도 않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예. 마트 같은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다니면 좀 피곤한데 옛날 걸어 다니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일단 볼거리도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왔다 가면 활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꼭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바로 앞에서 갈아주는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소박한 가격과 그 맛에 누구나 시원하게 부담 없이 먹고 갈 수 있는데요. 오랜 세월 해왔지만 그 맛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하는 것 그대로고 재료 넣는 것도 그대로고 뭐 팥은 내가 집에서 다 삶아서 하니까 그대로고 이제 팥만 삶아 죽은 항상 또 여기서 끓여가지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또 다 그대로라. 뭐 변하는 것도 없고 더 뭐 색다른 것도 없고 다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은. 팥빙수 할머니의 거친 손에서 정겨운 그 맛이 전해져 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 상인들에게 있어 이곳 국제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준 힘의 원천이었고 내일을 꿈꾸게 한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의 국제시장 역시 활기가 넘치는데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우리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